이혜성 아나운서가 16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다라는 영상 보았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학원도 거의 안 다녔는데요. 상위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를 갔습니다. 돈 벌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수빈씨 조수빈입니다. 김등님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올려놨어요. 제주도에 이런 집이 없잖아요. 없어. 난 속상해. 언제 저거 다 지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부정적인 감정이 탁 치고 올라오는데 이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너무 좋죠. 어때요? 너무 해피하죠. 너무 좋죠. 그게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제 습관으로 많이 갖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마이크 안 끼고 있어. 마이크?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책은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면 약간 손정희 회장 아시죠?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페이팔을 비롯해서 다양한 벤처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낸 제로 투 원은 상당히 나온 지가 오래됐고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필독서로 꼽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의 총합이다. 미래가 현재와 구별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가 되면 세상이 지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0년 동안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아직 100년도 더 남은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많은 것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미래는 바로 코앞에 있는 게 된다.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다만 두 가지는 확실하다. 첫째, 지금과 미래는 다를 것이라는 거. 둘째, 그래도 미래의 뿌리는 현재 세상이라는 점. 자, 제가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미래란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미래는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다 죽. 제가 대학교 때 3학년 때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 학기 정도 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학기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되게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잖아요. 자다가 맨날 2시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맨날 잠만 자다가.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나이를 먹었잖아요. 노화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화가 되고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원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그 미래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갔다면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엄청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변화한 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딱 함축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누구나 기대하지만 여러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로 투 원이 무슨 뜻인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로 투 원이라는 것은 아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요. 타자기가 있습니다. 이 타자기에 몇 가지 기능을 고쳐서 업그레이드를 한 타자기를 내놓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원래 있는 거 1에서 n을 만든 거예요.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타자기를 보고 아예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건 워드 프로세서라는 아예 없던 걸 세상에 내놓는 거죠. 이렇게 바로 제로, 없었던 것에서 1을 만드는 거, 그런 기업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터 틸은 전혀 없던 것을 만든 기업만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기업만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에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그림이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뭔가 조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피터 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는 정반대다. 행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르다.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서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들, 구글, 우리나라 같은 삼성, 현대차, 그런 회사들을 생각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각자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도태되고 지금 이름이 남지 않은 한때는 주름 잡았던 기업들은 다 뻔하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도태되죠. 0에서 1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기업가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은 전화기를 갖고 다니면서 전화기 안에 컴퓨터 기능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아예 컴퓨터를 갖고 다닐 수 있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변혁을 시켰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10년 동안 인류가 100년 동안 겪은 것 이상의 어떤 정보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데부터 집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세계에서 유통 공룡과 같은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책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온라인 쇼핑몰 같은 형태의 기업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잡다하게 모든 걸 팔았어요. 근데 아마존이 거기서 다 팔려고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마존은 거기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책이라는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책을 온라인으로 판다는 것은 얼핏 들었을 때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별로 상업성이 없을 것 같고 책이라는 게 이윤이 많이 남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외면했지만 아마존의 창업자는 모두가 하지 않는 책 하나에 집중을 해서 완벽하게 그 책 시장을 온라인에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 식료품, 식료품에서 의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사업 영역을 확장하죠.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작은 것을 완벽하게 독점을 한 다음에 그 옆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기업만이 성공한다는 게 이 책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경제서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원칙을 내 인생, 개인으로 한정시켜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돈 벌고 싶어요? 그러고 싶죠? 유명해지고 싶어요? 네, 행복하고 싶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다면 스포츠 프로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뉴스도 잘해야 될 것 같고 MC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아. 일본어도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굉장히 많은 걸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독점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로지 나입니다. 나 자신은 타인과 구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 지금부터 여기 집중하라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이유기도 한데요. 한 조직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조직원끼리 경쟁을 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이 여자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외모나 진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안에 등수가 매겨지고 프로그램에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진행자들은 그 분야에서 독특한 진행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같이 뭐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각자 자영업을 하시거나 다를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독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면 내가 온전히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역은 무엇인가? 먼저 시간부터 점령하라고 이건 제 팁이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회사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24시간 시간 중에서 온전히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퇴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네, 바로 회사에 있지 않을 때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직장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죠. 지시도 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시간과 퇴근 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100%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하거나 자거나 뭐 자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멍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작은 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24시간 살 때 24시간을 다 열심히 24시간을 모두 꽉 채워서 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24시간 가운데서 가장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생각하시고요. 그 시간은 확실히 점령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혜성 아나운서가 16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다라는 영상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 덧붙여서 하고 싶었던 말이요. 시간의 양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점령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학원도 거의 안 다녔는데요. 그래도 상위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2시간만큼은
시간은 정말 완벽하게 점령을 했어요. 내가 낮에는 가끔 멍도 때리고 잠도 다 자고 딴짓도 할 때가 물론 있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내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독점을 해본 사람은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3시간에 4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도 독점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시간을 10시간 내 일생을 독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미라클 모닝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완벽하게 점령하라는 게 저는 미라클 모닝의 메시지로 생각을 하는데, 미라클 모닝이나 제로 투 원이나 결국 작은 시간부터 잘 점령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간을 점령한다. 모든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어때요? 요새요? 네. 물론 24시간을 다 알차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저도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 제가 뉴스를 진행할 때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10시에 출근해서 7시 뉴스에 들어가는데요. 총 9시간이잖아요. 근데 9시간 내내 뉴스에 매달리면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저는 반드시 그 중에 1시간 정도는 쉬어줘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는 핸드폰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하지 않고 오로지 쉽니다. 독점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쉰다는 명목으로 누워가지고 핸드폰도 했다가 이것도 좀 해봤다 저것도 좀 해봤다 결국 잠도 못 자고 일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점이라는 것은 그 1시간 동안 내가 목표했던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오로지 그럴 때만이, 쉴 때도 확실하게 쉬어줬을 때만이 집중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1시간이든 30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인 분야에 집중해서 그걸 점령하면서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은요,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이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배워볼 만한 이기는 습관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